안녕하세요. 힐링맘 코칭맘 TV의 라파 장성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놀이가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 첫 편에서는 놀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놀이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놀이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에서는 놀이를 그럼 어떻게 놀게 해줘야 되느냐,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아줄 때 자존감을 높이고 또 아이에게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프라이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놀이는 여러분들 많은 그 아동심리학자들, 요새는 미래학자들까지도 놀이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그 공동체 또는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살아야 할 많은 것들을 놀이에서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유명한 인지발달 이론가인 피아제조차도 노는 것, 놀이의 기능이나 가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의 기능을 먼저 이제 보면, 첫 번째로 상호 교감과 소통 들 수 있어요. 자,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놀 때, 또는 집에서 엄마랑 놀 때, 또는 혼자서 놀 때조차도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이건 어때, 이건 어떻고,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 놀 때도 마치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들은 내가 지금 뭔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 때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 그것이 또 원래 저 밑에 있던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함께 소통을 하게 하는 그런 놀이의 기능인 거죠. 그래서 또 상호 교감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놀다가 티격태격하지만 또 그 속에서 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그 싸우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소통의 과정을 배울 수 있고요. 이렇게 사과하면 좋아하더라, 이렇게 할 때는 친구가 화를 내더라. 결국은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초기 사회화 과정이 되는 거죠. 사회화 되어 갈 수 있는 스킬들을 배워서 장차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어른으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놀이의 기능 중에는 감정의 발산이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분노나 짜증이나 화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공격성, 또 받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아이가 발산함으로써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놀이치료실에 가면 매우 다양한 놀잇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놀잇감 중에 하나가 맹수들이에요. 그래서 사자, 호랑이, 악어, 코끼리, 이런 아주 그냥 엄청난 그 무섭고 공격적인 이런 맹수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 때, 예를 들어서 나는 호랑이야, 너를 잡아먹을 거야, 토끼 너를 잡아먹을, 왕, 이런 식으로, 누가 더 세나 싸워보자, 꽝,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그것을 발산하게 하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산을 통해서 해소가 됐을 때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돌아와서는 그 공격성이 이미 발산이 되었기 때문에, 분노나 스트레스가 이미 풀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평안한 상태로 일상을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였을 때 아이들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방법적으로도 서툴고, 또 생각이 거기까지 못 닿을 수도 있어요. 풀어야 되는 감정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못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옆에서 엄마가 그런 공간이나 상황을 제공해 줬을 때 아이들은 그것을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이거나 화나면 놀자, 그러고는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보울링을 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발산하잖아요. 아이들도 그거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힘을 내는
그게 놀이예요. 놀이 속에는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제공해 주거든요. 왜냐? 즐거우니까요. 근데 이때 놀이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이가 즐거워야 돼요. 놀이가 재미가 없고 놀이가 뭔가 공부하는 것 같고 놀이가 엄마한테 꾸중 듣는 것 같고 이러면 아이들이 놀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놀다가 갑자기 나 이거 안 할래. 나 혼자 놀 거야. 저거 가지고 놀래.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이미 놀이에 뭔가 엄마랑 함께 노는 놀이에서 즐겁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놀이의 기능으로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뭐 큰 트라우마, 옆에서 누가 뭐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걸 목격한다든지 뭐 집에 뭐 불이 난다든지 이런 아주 극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스몰 트라우마라고 해서 집에서 사소한 것들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사소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에도 아이들은 그것이 빈도가 많아지면 그것이 큰 빅 트라우마 같은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놀다가 보면 이 트라우마를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내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의 가치가 놀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놀이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놀이의 네 번째 기능,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릴 때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른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건 연구 결과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것이 내 속에 자양분이 되고 힘에 있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어서도 웬만한 상황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놀이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다섯 번째, 미래의 리더를 놀이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미래학자들조차도 놀이가 미래의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정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한참 이제 깊이 들어간 그런 시대를 아이들이 살고 있을 텐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도 물론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기계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로봇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미 지금 어린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런 머리를 쓰는 그야말로 공부를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 기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 사람의 머리를 대신해서 많은 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리더는 어떤 거냐? 그런 건 기계가 해주니까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게 어떤 걸까요? 미래 인재상으로 7가지를 학자들은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응력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타인과의 조화, 그리고 세 번째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 네 번째는 배려심이에요. 타인을 배려하는 거. 다섯 번째 협동심이고요. 여섯 번째는 창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판적인 사고. 이런 요소들이 미래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 쭉 보신 것처럼 적응력, 타인을 배려하는 거, 협동심, 그 다음에 또 의사소통 능력, 타인과의 조화, 뭐 이런 것들 보세요. 다 사람 사이에 기계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하고 난 뒤에 피곤해서 막 이럴 때, 또는 수술이 뭔가 조금 마음대로 잘 되지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해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그럴 때 동료가 야 힘들지, 우리 오늘 그냥 나랑 자전거나 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좀 풀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위로해주는 동료가 바로 이런 미래의 인재상이라는 거죠. 기계는 AI
인공지능 의사는 동료에게 아이 그래 너무 힘들지 이렇게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이 요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적응력, 또 사회가 옛날에는 느리게 변화해서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점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지금 저희 같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이 사회를 쫓아가는데 신기술들 이런 것들을 신문명을 쫓아가는데 헉헉대거든요. 근데 미래는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유연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한다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놀 때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놀 때 이런 것들을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리더는 지금 현재 잘 노는 아이들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는 그냥 기본으로 학교를 다니니까 할 거잖아요. 학교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꼭 모든 전 과목에서 1등을 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잘 아울러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놀이가 가진 가치, 놀이의 기능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이 혼자 놀 때, 친구랑 놀 때는 뭐 자기네들끼리 잘 알아서 놀 거고요. 부모가 적절한 상황만 배려해주면 되는데 엄마랑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같이 놀자 할 때 어떻게 놀아주느냐. 엄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놀다 보면 저절로 그런 요소들을 아이가 갖춰지게 되는 그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스킬, 의사소통의 스킬이에요. 놀 때 하는 의사소통 스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좋은 엄마, 좋은 아빠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